친환경 농업 선도하는 타이거송 베리팜. 타이거송은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도고온천 삼봉사락에 위치해 있고요. 4천여 평의 농장에 꽃집봉, 아로니아, 대추, 매실 등 200여 평의 시설하우스에 상추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요. 전해수 농법, 클로로 농법, 자다모일, 황토 유황 농법 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송 베리팜에서 친환경 농업은 미래 생명사로 그래서 26기 아산시 농업일의 날 친환경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자, 여기는 바로 뭐냐면 친환경 농업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예.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제가 이제 저는 애시당초 출발을 친환경 농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친환경 시작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귀농하는 거로 결심을 하고, 네.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 교육을 이제 받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안전한 먹거리. 네.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귀농하자마자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졌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생물이라든지 다른 걸 친환경 자재를 집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 농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넓어져 되어 있거든요. 예. 냄새도 많이 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 깔끔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농자재 만드는 게 이렇게 오일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라도 그렇게 했나요? 예.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친환경 농법 이렇게 교육 받으면서 네. 제가 직접 네. 이렇게 이제 제조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사실 밖에 저도 한 20여 가지 제가 이제 친환경 농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새비름 액비, 아카시아 액비, 상추 액비, 아로니아 액비 등등 해가지고 한 20여 종. 한번 봐볼까요, 밖에? 예. 저기 이제 사실은 이게 다 그렇죠. 통에 예. 통에 액비입니다. 이게 액비. 사실은 어떤 액비가 있어요? 아카시아 액비, 새비름 액비, 이게 새비름 액비예요? 요건 상추 액비요. 상추 액비. 이건 아로니아 액비. 아로니아 액비. 이거를 액비를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자연을 닮은 사람들 친환경 농자재 네. 그 대표적인 그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그 조양상 대표 그 책자 보고 제가 이렇게 다 지금 액비가 됐잖아요. 물이 됐잖아요. 네. 이 아로니아 열매 네. 이파리 넣고 여기 이제 그 부엽토 네. 산에 이제 그 나무 밑에 낙엽 썩은 거 그거 갖다 놓고 근데 EMBM 네. 같이 혼합해서 EM 넣고 넣어서, 네. 갖다 숙성시키면 이렇게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아로니아 액비는 당연히 아로니아 이제에다가 뿌려주면 좋은 거고요. 상추 재배할 때는 제가 상추 액비를 많이 썼어요. 상추 액비 많이 쓰고요. 상추에. 많이 쓰는 게 돼지 감자는 그건 살충. 상추 그거는 이제 제가 돼지 감자 조 밑에 네. 한 100평 정도 심었어요. 저걸 해가지고 이파리하고 같이 돼지 이제 그 삶아서 그거를 미리 또 해놔요. 봄에 쓰려면은 미리 이제 그 저온 저장 물 이제 그 끓여가지고 해놓고선 그것도 쓰죠. 왜 그러냐면은 친환경 농자재 이거 판매하는 거 회사에서 이제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네네. 친환경 농사가 어려운 게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농사 짓기도 어렵지만은 네. 더더욱 어려운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농자재 그렇죠, 가격이. 그래서 농자재 가격을 좀 절감하려면은 직접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직접 저렇게 이제 보통 액비 만들어 놓으면 예. 보통 이제 아로니아를 하든지 돼지 감자를 가져다가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부엽토 갖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EM 갖다가 넣고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는 거 발효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무래도 제대로 숙성시키려면은 1년은 사실은 1년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쓸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 다 1년 이상 된 겁니다. 저거는 몇 년짜리도 근데 있고. 그걸 갖다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제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부분 이렇게 자동화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기계가 나온 지가 2,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전에는 지금도 물론 다 소농하는 분들은 이런 걸 또 이렇게 기계 자동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용도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친환경 하면은 자담오일, 자담유황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담 황토유황 물론 살균 효과도 있지만은 살충 효과도 있습니다. 자담 네. 오일도 마찬가지 두 제품을 혼합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살충, 뭐 살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담 오일 제조기가. 자담 오일하고.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하려면 힘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동화 기계로 하니까 제조기로 하니까 상당히 힘도 안 들고 자동으로 다 제조가 되니까. 그럼 이건 보조 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보조 요게 이제 2년 전에 네. 경북 농진청 아니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네. 거기서 개발을 했대요. 업체 위탁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 경북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충남권에 이제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담 오일 제조기는 우리 그 기술센터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친환경 저희 생산자 연구에서 사실 2년 전에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이게 2천만 원 보조 사업입니다. 해서 그러면 연구회 회장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그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쓰려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고 뭐 물론 또 일반 사람의 판매도 같이 예, 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이렇게 이제 희망하는 분들 또 원하는 분들한테 또 공급도 해주고 공급도 해주고 예, 예. 만드는 공정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물론 이제 자담 오일 이게 제조 과정은 보통 한 일주일 소요돼요. 일주일 시간이 숙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이 자담 오일은 비눗물 생각하면 됩니다. 비눗물. 예. 비눗물. 이게 원래 양잿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가성 가리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하고 이거는 뭐 들어가는 게 많지 않아요. 가성 가리하고 물만 있으면 돼요. 물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막 굳어요. 그 단계별로. 그럼 그걸 또 전부 깨가지고 으깨가지고 숙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이 돼야 되니까 맑은 물 되도록 그럼 보통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정도 제조하는 데 걸리는 예, 거예요? 예, 기계로 해도 일주일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수동으로 하려면은 그 이상 걸리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힘이. 그래서 이거 뭐 소량으로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또 수동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이렇게 제조기로 하면은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자담 오일은 보통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 접하시는 분 계시니까.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농작물 재배다 보면은 진딧물. 예,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미세한 또 여러 가지 그 진딧물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날파리 같은 거. 그럼 이걸 이제 물에 희석해서 보통 100배, 100배. 예, 이렇게 이제 10개. 작물마다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물에 희석해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은 진딧물 같은 건 제압이 잘 되죠. 예,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일반 그냥 화초에다가도 많이 이렇게 사용을. 그럼 저희 플라워는 그쪽에 예, 그렇죠. 뿌려주면 되겠네요. 조그만 분무기로 거기다가 이제 이거 물하고 희석해서 뿌려주면 화초 집안에서 많이들 또 이용할 수가 있죠. 수월하게. 100배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저 이제 물통 있잖아요. 예, 큰 그렇죠. 뭐야 이렇게 생수통 생수통. 할 때 얼마 정도로 넣으면 되는 거죠? 20리터에 요거 0.1리터. 예. 0.2g. 200g.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만 넣으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도 이게 희석되면은 버큼이 비눗물 풀어놓은 네. 거 같이 버큼이 많이 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황토유황 제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황토유황 제조기도 마찬가지로 자담 오일보다는 제조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거는 몇 시간이면 돼요. 한 3시간이면은 바로 이 자동화 기계로 이렇게 이제 제조기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엄청 단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가성소다하고 그다음에 유황이니까요. 그 유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금도 들어가요. 천일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시 또 가성소다도 또 들어가요. 가성가리. 그래가지고 또 가성 이거 보통 80리터거든요. 예, 저것도 예. 마찬가지고 80리터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엄청 열이 납니다. 이게 유황이다 보니까 물하고 섞이면 유황이 엄청난 열을 내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할 때 전부 얼굴 가려야 돼요. 튀면은 유황이기 때문에 화상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이게 이제 자동 제조기로 하니까 편리하고 또 시간도 단축되고 또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농가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걸 뭐 저 잘분담 내고 이렇게 같이 또 어차피 기계 운영비가 있잖아요. 예, 돌리려면 나중에 판매를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기술센터 그 교육일 때 여러 단체들 그 농업인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요. 필요하면은 이 시중에서 살려면 비쌉니다, 이거. 네네.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왜냐하면 재료비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사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담오일, 요거 황토유황은 필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해놓은 게 어떤 건가요? 제조 해놓은 거? 통에도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자담 오일입니다. 여기 이제 자담 오일이 비눗물 같죠? 끈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하네요. 네, 이게 그래서 요거는 보존 기간이 또 오래 가요. 오래 가요? 변하지 않고. 이 이제 요거는 여기 노랗죠. 이건 이제 황토유황. 황토 노랗죠. 네. 황토유황. 예. 그래서 요게 비율을 저기 보면은 제조 그 비율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딱 세트로 저게 이제 80리터 맞게끔 세트로 딱 돼 있어. 그냥 들어붙고 전기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되니까 제조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이게 유황 농도도 잘 나온 거더라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면 얼마나 쓰죠? 요게 지금 5리터 거의 요게 10리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물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꾸지뽕은 저 통이 있잖아요. 네. 저기 5톤짜리예요. 네. 저거 들어보고 전에는 지금 뒤에 바깥이 저기 있는데 거기다 막 한 통씩 들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저 5톤짜리에 지금 하나 넣어가지고. 자, 오늘 여기에서 아까 그 돼지 감자 그거예요. 그건 아까. 돼지 감자요. 사실 아까 저 뚜껑 열은 거 저기 이제 저 액비. 이거 많이 쓰더라고, 돼지 감자. 돼지 감자. 이게 돼지 감자 삶은 아이고. 아이고. 이 색깔 이렇잖아요. 돼지. 네, 돼지 감자 색깔.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네, 돼지 감자가요. 살충 효과가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충국. 그게 이제 제일 독하다고 그래요. 독초. 그다음에 자리공. 자리공. 그래서 제가 자리공 저쪽에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거 살충. 제일 그게 이제 그 저 강한 살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지금 삶아서 해 놓으려고 자리공. 삶아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저게요. 그냥 우러나기지는 잘 않기 때문에 뿌리채 넣고선 푹푹 끓여요. 자리공 어디에 있어요? 자리공 한번 보실까요? 네, 자리공 한번 볼까요? 저쪽에 단지로 있는데 거기가 모르니까 요거 한번 보여줘. 이게 독초액인데 이 친환경 농자재로 원료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이 벌레들 살충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이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에 요게 자리공입니다. 열매까지 보셨죠? 네. 요게 자리공인데 이 독초입니다. 독초. 근데 이게 이파리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 뜯어서 나물로도 먹고 그렇죠. 그래요. 네네네. 네, 자리공. 색깔 많이 나오죠. 이게. 예, 색깔 보노- 아주 보노게. 색깔이 좋습니다. 이게 네. 색깔. 근데 이게 자리공. 독초구나. 독초. 그래서 이 자리공 이거 몽땅 다 뿌리까지. 네, 뿌리까지 예, 뽑아. 열매 뿌리까지 넣어야 이게 효과가 더 좋다게. 뽑아서 삶아서 이거. 네. 그래가지고 EM 넣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독초 네. 살충제로다가 저쪽 심어가지고 이제 그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난 거를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난 걸 그냥 갖다 갈리. 요것만 해도 많은 양 제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예. 그래서 이제 벌레들 잡을 때는 이런 거를 제충국이나 할미꽃은 너무 비싸요. 예. 할미꽃 뿌리 그 백두홍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너무 원료값이 비싸서 이런 거 쓰면 돼요. 이건 또 야생 그냥 캐가지고 네. 만들면 되니까. 그래야 이제 비용이 절감되지. 친환경 농자재 100% 사다가 사용하려면 돈이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네. 너무 비싸잖아. 보통 막 5만 원. 제일 싼 게 3만 원인가 그래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로 하고. 친환경 돼지 감자. 그러니까 돼지 감자도 친환경 제재를 만들려고 심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돼지 감자가 또 당뇨에 좋다고 네.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제 판매, 당뇨 또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도 하지만은 우리 이제 친환경 농자재, 살충제, 그거 또 제조해 놓은 데도 많이 이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거 살충 효과가 좋아가지고 돼지 감자 저 이파리, 줄기 밑에 이제 열매까지 네. 같이 이제 섞어서 끓여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죠. 자, 올 친환경을 하셨잖아요. 예. 하다 보면 친환경이 가장 어려운 게 그 균이라든가 충을 잡는 거가 지금 처음에 한 몇 년 지금 해오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처음서부터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아버지도 엄청 제 친환경 제가 이제 그 뭐야 농업을 한다니까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절대 작물이 농약 안 해고는 어렵다. 그래서 시골 오래도록 농사진 분들, 관행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안 차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힘이 드니까 네. 힘이 이제 그런 농사 짓기가 특히 이제 제초 풀. 네. 풀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요. 물론 일반 병충해 잡기도 어렵지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친환경 농업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반대를 하셨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내심 갖고 내가 어차피 자연을 살리고 네. 그 생태계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친환경 농업을 하다 보니까 뭐 후회하거나 절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네. 예, 주변 사람들이 친환경 농업이면 그 어려운데 어떻게 그 농사를 그렇게 지으려고 해놓냐고 저한테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일마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 방위 그런 병균 살충으로부터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꾸치뽕이 이제 그런 병충해에 상당히 강한 작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덜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풀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병충해 제압에는 방제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죠. 네. 오늘 그 자단보이라든지 황토유황 만드는 제조하는 거 친환경 농업 자재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다음 영상은 그동안에 친환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귀농해왔던 과정을 한번 먼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